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읽어야 될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증시 붕괴인가 강세장 출현인가 라는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조금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단도직입적으로 주식은 무용지물이며 앞으로 어느 누구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 그 말이 우습게 들리는가? 아니면 이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싶다. 주식의 죽음, 위험한 농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증시는 장기 침체기에 들어서 있었고 1970년대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당신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10년 동안 미국 증시를 투자했다면 아마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때 미국 내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주식 투자 대신 상품이나 부동산, 골동품 같은 수집품 등에 투자했다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투자 대상은 인플레이션 때에도 가치를 잃지 않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유형의 투자 대상이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상품과 관련된 투자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새로운 투자의 시대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었다. 1979년 8월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다. 물론 그 커버 스토리의 제목과 기사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간주된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그 시점이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한다. 1979년과 그 후로 3년간 증시는 바겐헌터들에게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진정한 바겐헌터라면 그 커버 스토리와 기사 내용을 지지하는 견해를 비관주의 표출로 생각했어야 한다. 다음 기사를 읽고 그 당시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투자자들은 오래전에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인플레이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증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사가 실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현명한 바겐헌터라면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서는 첫 문장, 많은 투자자들이 오래전에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겐헌터가 되고 싶다면 대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곳이야말로 저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이다. 두 번째 단서는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이다. 누군가가 존 템플턴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자 그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뿐일 것이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견해가 당시 시장에 일치된 의견이라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실망감과 비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증시가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한 징표가 있다. 그것은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숨겨놓은 주식까지도 모두 내다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마지막 매도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가 되어
그들이 매도한 후에는 주가가 훨씬 더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매도자가 다 떠난 증시에는 매수자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매도자가 시장을 떠나면 다른 분야의 매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상품 시장은 어떨까? 그 시장은 한창 번창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매수자가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입한 후 그 상품을 매수하여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또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마지막이다. 증권시장에서 마지막 매도자가 상품 시장에서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을 때 이 두 시장들은 모두 반대되는 거래가 시작되는 지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역발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증시가 저가 주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박앤헌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서가 있다. 장시간에 걸쳐 증시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어리석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그토록 자신있게 개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마다 그들은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증시가 너무 과열되어 있거나 버블 수준에 도달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증시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증시의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 주가는 크게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증시가 바닥을 기고 있는 동안 다양한 루머가 떠도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증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여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더 이상 연관성이 없다는 오도된 소문들, 예를 들면 우리는 새로운 금융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와 같은 뜬 소문들이다. 당신이 앞으로 이런 소문을 접하게 된다면 박앤헌터로서 기회가 왔음을 감지해야 한다. 장기간 주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 이런 소문이 돌 수 있다. 보통 그런 소문은 한 자산에 대해 지나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을 들어도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그 배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소문과 함께 놔둘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주식에 얽매여 있다와 같은 말이다. 여러 계층에서 떠도는 이 같은 소문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1990년대 미국 기술주 버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투자자들은 뒤에 남아있는 굼뜬 투자자들을 공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박앤헌터로서 오랫동안 증시를 이끌어온 그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오래 했다는 게 장점이 됐으면 됐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박앤헌터로서 우리는 경험이 쌓이면서 지식도 함께 쌓여간다. 게임은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의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들이 증시가 바닥을 칠 때까지 오랫동안 증시에 남아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뒤떨어진 투자자들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소문이 돌기를 바란다. 그들은 속으로 미소를 짓는다. 박앤헌터로서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떤 시점이든 어떤 증시든 이와 같은 소문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구절 중에 오늘은 증시가 붕괴되었을 때 이게 과연 붕괴가 맞는가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 출현을 위해서 잠시 그래 보이는가 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은 안 된다라고 그 시장을 떠나갈 때 진정한 박앤헌터로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늘 선두로 치고 나가는 발빠른 투자자들이 시장이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형태는 맞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 버블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같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박앤헌터로서의 삶을 사신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을 한번 일독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